이젠 백수입니다. 후보라고 그래요. 오늘은 선진대국 대개혁 100+1 중에서 사회교육 문화 분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정부는 정의로운 사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정의와 질서, 공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이 무시되고 강력 범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합니다.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이 진행 중인 전과사범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흉악범은 인권보호라는 명목하에 보호받고 잔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들은 아직도 그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흉악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고 범죄, 정치인, 법비 등을 단호히 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와 질서가 살아있고 공정한 법치가 작동하는 선진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극단적 페미니즘과 PC주의가 전염병처럼 우리 공동체를 잠식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흔들리는 가정과 가족의 역할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차별금지법에는 단호히 반대하고 페미니즘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인재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교육 대개혁에 다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교육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평준화와 포퓰리즘에 빠진 교육 정책 때문에 우리 학력 수준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불공정한 입시 제도로 공정이 무너지고 계층 간의 이동의 사다리가 금이 가고 있습니다. 수능 100% 선발 원칙을 통해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월성 교육을 통해서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역량을 극대화하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교육복지를 위해서 경남도와 대구시에서 시행한 여민동락 8080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하위 80%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80만 원까지 보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민동락 8080으로 대구와 경남 중고생들은 강남 교육 콘텐츠인 서울론을 보며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론은 오세훈 시장의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저희 정책과 비슷한 정책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론을 홍준표의 여민동락 8080에 접목하여 집안이 어려운 전국의 중고생들이 강남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껏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허물고 고등교육 지원을 확대하며 유보통합을 가속화해서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도록 할 것입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문화대국 코리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K컬처는 이제 세계가 함께 즐기는 글로벌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간 주도의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 교육, 문화 분야 주요 공약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흉악범 사형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오랫동안 사형 집행을 유보하는 바람에 일부에서는 사형 폐지국으로도 분류되고 있긴 하지만은 형사소송법의 455조인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 판결 확정 후에 6개월 내에 사형을 집행하여야 한다. 법률에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모두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홍준표가 들어오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흉악범은 사형 집행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범죄자는 감방으로 가야 됩니다. 범죄 정치인과 법비, 법꾸라지, 경제절실을 무너뜨리는 경제사범, 가짜뉴스와 허위선동하는 사이비 유튜버들, 이런 사람은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반드시 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약 범죄와 전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제가 검사할 당시에 한 40년 정도 됐죠. 그때는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었어요. 미국이 인정하는 마약 청정국이었어요. 근데 어느 사이에 한국이 마약 유통국으로 전락하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약 범죄에 대한 것은 특별히 이거는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네 번째,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이게 형법을 처음 만든 게 지금 한 60년, 70년 넘었죠. 넘어가지고 이제는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지 않으면 최근에 군기밀도 중국인들이 수집해서 가는 것도 이 간첩죄 적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법을 이제는 개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다섯 번째, 차별금지법은 저는 반대합니다. 사회적 소수자나 특정 집단에 대한 지나친 옹호는 사회 전체의 균형을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극단적인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정치적 올바름, 이 PC주의라고 하죠. 거기도 저는 반대합니다. 건강한 가정이 해답이다. 나는 페밀리즘으로 봅니다. 우리 사회의 건강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페밀리즘이 새롭게 정착을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동성애는 나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취향이기 때문에. 그러나 옹호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자기 결정권입니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대가 되어서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은 처사입니다. 여섯 번째, 격차 해소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7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7대 사회적 격차라는 것은 양성간의 격차, 세대 격차, 장애인 격차, 디지털 격차, 지역 격차, 경제 정보 격차, 농촌 난방 격차, 뭐 대부분 이런 겁니다. 이것을 격차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고 가정과 공동체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심화되면 사회적 갈등이 정폭되고 대한민국이 하나로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곱 번째, 의료대란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대란을 해결하고 의료개혁을 통해서 의료를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윤석열 정권이 처음에 의사정원을 이야기할 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2,000명을 파격적으로 정대를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이공계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 모든 인재들이, 대한민국 인재들이, 이공계 인재들이 의과대학으로 다 가게 되면 이공계 발전에 큰 문제가 생긴다. 차라리 의과대학보다는 다른 이공계에 대한민국 인재들이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옛날에는 수능 수석 합격자들이 간 곳이 서울대 물리학과입니다. 기초 물리학을 해가지고 과학 발전에 기여하겠다. 그게 옛날에 그게 트렌드였어요. 지금은 어느새 전부 의과대학으로 집중이 되니까 나라의 미래가 암담해집니다. 그래서 2,000명을 정원 확대할 때 내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차라리 의사 수가 정말로 모자란다면 단계적 정원을 해라. 의협하고 의논해서 정원을 대폭 조정해서 정원은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니냐. 한국 사회가 급격히 노령화되고 의사가 필요한 사회가 되어버리는데 거기에 걸맞는 의사 정원 수는 의협하고 의논해서 협의해서 처리하는 게 옳지 않느냐. 내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의료사회 내부에서도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게 건강보험의 수가 조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건강보험의 수가 조정이 되지 않으니까 필수 의료 해야 하는 그 부분은 의사 지원자가 없어요. 지금 의사 지원자가 가장 인기 있는 부서가 안과, 피부과, 그 다음에 성형외과 이쪽으로 다 몰립니다. 정작 필요한 신경외과, 정형외과, 의사 본래에 우리 통상으로 하는 내과 이런 데에는 의사들이 지명을 하지 않아요. 힘만 들고 의료보험 수가가 극히 낮으니까 특히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거의 폐지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 출산하는 것보다도 개 출산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산부인과가 지망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시에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고 또 의료 분쟁도 의사들이 참 이게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에요. 위험한 수술을 피하고 있어요. 위험도가 너무 높은 수술은 의사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회피하고. 그럼으로써 환자는 수술도 받아보지 못하고 그냥 사망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 분쟁에 관한 이 문제도 우리가 좀 조정을 해야 할 때 아니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8번째, 5도 2촌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5일은 도시에서 살고 2일은 자연 속에서 보내는 5도 2촌이 삶의 문화를 한번 정착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시와 농촌의 이중 주민등록제를 시행하고 농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게 될 겁니다. 9번째,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한 명의 인재가 수천만 명을 먹여 살립니다. 대한민국의 인재가 세계를 이끌도록 수월성 교육을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숫자를 늘리고 영재학교, 영재교육원을 설립하여 조기 진급과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I, 반도체, 우주항공 등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에
정부가 집중 투자를 해야 할 때입니다. 10번째, 대학 입시는 정시와 수능 위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수능 중심으로 개편을 하면 수능 100% 정시 선발 원칙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입시 제도는 선발 방법이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 있기 때문에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학생 선발 방법이 수백 가지가 넘는다는 것은 편법으로 부정으로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수백 가지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어느 방송에서는 내가 이거 보니까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발의 공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1년에 수능 2번 보고 2번 정도 보고 거기에 좋은 점수로 대학을 진학하도록 단순화합시다. 얼마 전에 작년도죠. 스카이 대학 입시 신입생들 조사를 해보니까 13.29%가 29%죠. 13.29%가 강남 상구 출신입니다. 강남 상구 인구 얼마 됩니까?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 넘는데? 근데 강남 상구에 사는 분들이 스카이 대학의 13.29%를 점하는 부의 대물림을 넘어서서 신분의 대물림 시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입시제도는 철저하게 단순화시켜야 되고 편법과 부정이 없도록 해야 되고 공정성을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장관 표창장 위조해가지고 또 인턴 정병서 위조해가지고 대학 들어가고 청년들이 출발하면서부터 좌절하는 그런 게 입시입니다. 자기 열심히 공부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을 가는 게 나는 맞다는 생각입니다.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허물겠습니다. 초중등생 교육 중심의 교육재정 교부금을 대학교육, 평생교육에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 빅데이터, 디지털 기반 기술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공계 대학, 연구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교부금은 지금 내국세의 20점 몇 프로죠? 20점 몇 프로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재정 교부금은 이게 처음 할 때보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령아동이 취업을 안 하고 이러니까 폐지를 하는 학교가 전국에 지금 대도시에도 초등학교 폐지하는 데가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에 왜 그 막대한 교육재정 교부금을 그쪽에만 집중합니까? 이제는 칸막이 허물어야 됩니다. 칸막이 허물어서 아마 이게 교육감들은 다 반대할 거예요. 그렇지만 나라 전체를 위해서는 이거는 꼭 해야 될 문제입니다. 12번째, 여민동락 8080을 하면서 저소득층 교육 지원 제도를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골에 가난하게 자란 학생도 EBS 교재를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만 하면 전국 어디에 대학도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의 서울론 정책과 제가 지방에서 추진하고 있던 여민동락 8080은 비슷합니다. 둘을 합쳐서 전국 중고생 중에서 서민자제들이 강남의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유보 통합의 속도를 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가정의 부담을 덜고 넓은 학교의 활성화를 통해 0세부터 10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안심하는 책임교육과 돌봄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판검사 임용시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판검사가 어떻게 임명되는지 지금 잘 모르죠? 지금은 로스쿨 졸업자 중에서 유력자 자제들 중심으로 면접으로 판검사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늘 이야기하듯이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엄서제도의 부활에 불과하다.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성적이 좋게 합격을 해도 판검사 임용이 잘 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의 유력한 집안의 자제가 아니면 또 거기다가 그 사람들은 인류 로펌에도 취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인류 로펌에서 취업 대상자를 보면 손님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을 우선 취업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판경사 자격 임용시험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력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부모님 백으로 들어가지 말고. 사법시험 제도는 부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쿨 가지 않아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쿨과 교육과정과 시험 기준을 엄격히 관리하고 공정한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지금 현대판 엄서제도로 변질되고 있는 이 법조계를 정화하겠습니다. 15번째, 문화대국 코리아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문화 콘텐츠와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나아가 산업, 과학기술, 외교, 교육 등 모든 부분의 문화를 접목해서 문화대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6번째, 1공영 다민영 방송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KBS는 국가 기관 방송으로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BS는 교육방송으로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플랫폼으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KBS2, MBC, YTN은 민영방송사는 완전 민영화를 추진하고 시장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경쟁을 통해 질 높은 콘텐츠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째, 디지털 문화재를 확산하겠습니다.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에 IT, AI 등 혁신 기술을 접목하고 디지털 콘텐츠를 재창조하여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 만들겠습니다. 18번째, 가정 중심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출발의 기준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지 사회가 건강합니다. 또 가정이 건강해야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게 페미니즘이 아니고 페밀리즘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번째, 청년 장학금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대학생 등록금을 좀 차등했으면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대학 등록금 차등을 둡니다. 차등을 두고 그리고 저소득층은 공부 잘하는 순으로 장학금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을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번째, 해외 우수 대학을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 대학 중심의 대한민국은 이제는 발전의 한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아니면 유럽
지역의 세계 유수 대학들이 한국에 자유롭게 진출을 해서 분교를 만들어서 그쪽에 유학을 가지 않더라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컨대 1, 2학년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3, 4학년은 미국 가서 유럽 가서 그렇게 공부해서 졸업할 수 있는 그런 분교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째, AI 전문 인재를 육성을 하겠습니다. 전국의 AI 반도체 미래인재대학원 이런 걸 확대를 하고 기업과 연계한 공동연구를 통해서 실무준 연구 역량을 갖춘 그런 인재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째, 가짜 뉴스를 건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뉴스와 가짜 뉴스에 엄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실 확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유튜브 문제입니다. 지금 7년 전입니까? 제가 TV 홍카콜라를 만들 때는 1인 미디어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내 TV 홍카콜라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정치 유튜브가 한두 개 있을 때입니다. 근데 정치 유튜브에 이제 열풍이 TV 홍카콜라 때문에 점화가 된 것으로 내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가짜 뉴스의 근원지가 유튜브가 되어버렸어요. 온갖 잡스러운 유튜브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건 팩트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의견이 마치 팩트인 양 그런 식으로 전달을 하다 보니까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거기로 인해서 국민들이 왜곡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거 정리해야 될 때입니다. 국립문화예술단체는 지방으로 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K컬처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좀 더 K컬처가 세계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25번째, ABB 재난안전예방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산불 등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대규모 사고 등 증가하고 있는 자연 재난의 위협에 대응하는 선진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 정도 하고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바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준비되신 기자님들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그 페밀리즘 강조하셨는데 구체적 뉴스토마토 기자십니다. 네. 예. 그 나중에 질문하세요. 지금 서로 고소 중입니다. 그 페밀리즘 그러니까 강조하셨는데 내가 마지막에 내가 질문 받아줄게요. 네. 예, 자, 그다음 지금 뉴스토마토 편집국장하고는 지금 형사 고소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 질문 받겠습니다. 자, 예. 자, 지금 손을 안 드시니까 예, 일단 네, 저는 스카이데일리 이태욱 기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 문화 침탈을 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예전부터도 그 동북공정 이런 걸로 문화재에 대한 침탈을 많이 해왔는데 뭐 이것에 대한 공식적인 항의나 적극적인 대응 방책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좀 김일성 찬양 서적 같은 좀 불온 서적에 대해서 찬양 서적 같은 불온 서적에 대해서 좀 일각에서는 이게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좀 뭐 반박이나 의견이 궁금합니다. 중국 동북공정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항의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외교적으로. 그리고 김일성 찬양서적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제가 있긴 합니다. 국가보안법에. 지금도 아마 그게 삭제가 됐던가요? 국가보안법에 찾아봤어요?
고무찬양제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김일성 사냥서적 같은 경우에 국가보안법 고무찬양제로 옛날에는 처벌했는데 아마 고무찬양제 그거는 삭제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고무찬양 서적이 난무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흔들릴 만큼 그런 허약한 사회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자, 마이크 바로바로 좀 전해주세요. 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입니다. 질문 가능합니까? 아이, 좀 이따가. 네, 알겠습니다. 이따 네. 주세요. 끝에 합시다. 자, 끝에. 우리 뒤쪽에 마이크 좀 바로 전해주십시오. 중간에 하다가 이제 깽판 되는 수가 있어요. 끝에 합시다. 자, 기자님 질문 받을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헤럴드 경제 서정은 기자입니다. 그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 하나는 의대 정원 문제 이제 정원이 되돌림되면서 좌초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의협도 계속 의료개혁 전면출에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대화하실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오늘 갤럽 결과 관련해서 여권 내에서 좀 지지율이 높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이어서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울려가지고. 예, 첫 번째 질문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현재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네.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갤럽 조사 저희 1등으로 나왔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예, 듣겠습니다. 근데 갤럽이 착해졌나? 그래 내 대답을 하고 의대 정원 문제는 곧 의협을 방문할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2,000명 이거 반대했어요. 하려면 단계적으로 하자. 의사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한 번에 2,000명 하면 이공계가 이게 혼란이 온다. 전부 의대로 가버리면 이공계 지원자들이 어디 있냐. 대한민국은 고대학보다 나는 이공계 대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원을 의사협회하고 협의해서 정하는 게 옳지 않느냐. 난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 갤럽은 좀 착해졌다. 그거로 내가 답변하고 말하겠습니다. 자, 또. 나 그거 나온 지는 방금 기자 양반한테 처음 들었네. 네. 자, 또. 아직 보고 안 드렸었는데 네. 예. 이제 다 됐으면 뉴스토마토. 자, 질문 뒤쪽에 우리 기자님 마이크 좀 일단 먼저 드릴게요. 우리 홍가 기자는 왜 뒤에 가 있는? 채널A 홍지은입니다. 그 오늘 공약집 보니까 오세훈 정책도 조금 들어가 있던데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연대가 시작됐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이제 어떤 취지로 이렇게 같이 담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론 그거는 오 시장이 저녁 먹자고 내가 서울시장 관서 처음 가봤는데, 야, 그 서울시장은 그 대통령 못지않대요. 아유, 관사가 어리어리하더라고. 그 가서 이제 오 시장이 저녁 먹자고 갔는데 정책을 이래 줬어요. 주면서 형님 이 정책을 좀 대선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해서 들어보니까 뭐 저하고 비슷한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하겠다. 그랬습니다. 네. 또 토마토 기자. 네, 저 뒤쪽에. 뉴스 토마토 예. 좀 기다리세요. 예.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저 질문 하나 받고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근데 뉴스 토마토 기자분이 정책 관련 질문을 또 준비했습니다. 아니, 뭐. 예. 자, 먼저 듣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입니다. 다름 아니라 오늘 안철수 후보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결단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후보님 입장이 궁금하고요.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이 탈당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이야기긴 하지만 출마에 변해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발언하신 배경도 좀 궁금합니다. 뭐? 어제 저희 비전 네. 발표회 때 그 미디어데이 때 후보님께서 이제 출사표 던지시면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언급이 좀 있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 입장을 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은 좀 그렇습니다. 탈당을 요구하는 거. 내가 지난번에 2017년도에 당대표 할 때 지방선거 앞두고 그해 10월이죠.
2017년도 10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주의 개헌을 들고 나왔어요. 개헌을 사회주의식으로 헌법을 바꾸겠다고. 그래가지고 저지하려고 보니까 우리 당의 인원이 좀 부족해요. 그 바른정당에 나갔던 사람들 전부 이제 좀 돌아오라. 그래 하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조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개헌은 막아야 되겠고 인원은 부족하고 그래서 바른정당으로 나갔던 사람들 복당시키는 걸 하면서 부득이하게 박근혜 대통령 출당을 시켰어요. 난 윤석열 대통령 탈당하라. 이 소리 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정치 이전에 사람이 그러면 도리가 아니죠. 우리 당 후보로 정권 교체를 해줬고 물론 3년 동안 정치를 잘못해서 탄핵은 되었지만 시체에 또 난도질하는 그런 짓을 하는 거는 도리가 아니죠. 안철수 후보는 이 당 저 당을 하도 많이 옮겨봤으니까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이 당을 30년 지켜온 사람입니다. 탄핵이 됐으니까 이젠 지나가 버렸어요. 과거가 돼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뭉쳐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느냐 거기에 집중해야지. 시체가 돼버리는데 거의 다시 소금 뿌리고 나는 그런 생각으로는 정치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그냥 육성으로 질문을 하시고요. 우리 후보님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울리니까 예, 그냥 잘 안 질문. 들려요. 자, 우리 기자님 드리겠습니다. 예, 어디라고? JTBC입니다. 저도 좀 그런데. 아니 됐어요. 예. 자, 일단 마이크를 좀 대주세요. 제가 다시 말씀을 마이크를 좀 드릴게요. 멀리 하세요. 볼륨을 좀 낮춰주시겠습니까? 울리니까 지금 뭐 방송에 울려요.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관련 질문입니다. 네, 어제 그 윤 전 대통령 측 일부 변호인단이 신당 창당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후보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 담겼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낭설입니다. 근데 요즘 기자분들은 좀 낭설을 근거로 자꾸 물어사서 좀 그렇네요. 그건 낭설입니다. 예, 또. 예,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고요. 뉴스토마토 기자. 자, 이제 뉴스토마토 기자분 기다리셨으니까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걱정하신 것과 다르게 정책 질문하겠습니다. 그 페밀리즘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실행 방안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페밀리즘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 페밀리즘? 예. 좀 이따가 밝힐게요. 오늘 전체 대강만 이야기하는 거고. 네. 그 이제 끝으로 오마이뉴스보다 네, MBC. 저기도 좀 그런데. 안녕하세요. MBC 김민영입니다. 페밀리즘 말씀하셨고 동성애가 확대돼서 사회를 어지럽힌다고 거기엔 반대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 동성애 부부가 수술동에서의 사인을 못한다든지 유산 상속이라든지 기본적인 국민이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는 거를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보수진영 대권주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후보님이 생각하는 그런 페밀리즘 정상 가정의 범위는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앞으로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계속 논쟁이 있을 겁니다. 페미니즘, 페밀리즘이냐, 페미니즘이냐, 그 논쟁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가정이나 건강한 가정, 오늘 말씀하신 페밀리즘이 정확히 어떤 건지 구상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 같은 집. 4인 가정이나 그런 부부가 있는 그런 집을 몇 말씀하시는 인 건가요? 가정보다도 우리 집이 50년 동안 페밀리즘을 가장 실천 잘하는 그런 집입니다. 형수 내 욕을 해본 일도 없고 형님하고 내가 싸워본 일도 없고 나는 형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페밀리즘을 강요하는 것은 건강한 가정 공동체가 모든 것의 출발이 된다. 막 그 뜻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답변이 됐을 것 같고요. 그냥 해도 되는데. 예, 이제 오마이뉴스 기자분 질문. 네, 받겠습니다. 우선 적대적인 언론에 질문 기회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오마이뉴스 과구신 기자라고 합니다. 뭐 적대적 언론은 사실 맞잖아요. 아니, 저희 어디에서 지금 뭐 그걸 언론 편가르기 한다고 글에 쓰는 것도 봤는데 후보님 저희 5년 사실상 전에 편가르기 안 하고 경남 적대적 언론이 양산을 맞잖아요. 출마 준비하실 때 저 내려가가지고 직접 아니, 저랑 그때 인터뷰도 하고 인터뷰했잖아요, 하셨는데 같이. 그때만 해도 이렇게 얘기 안 하셨었는데 굉장히 아이고 적대적인 언론이라고 저희를 딱 오마이뉴스는 내가 적대적 찍으셔가지고 언론이라고 저는 후보님 별로 싫어하지 내하고는 않습니다. 적대적 언론이라고 한 적이 없죠. 그죠? 근데 우리 당하고 적대적 언론은 맞잖아요. 아무튼 또 저희 학교 선배시기도 하셔서 제가 참 좋아한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전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그 관련해서 정책 관련 질문 하나랑 현안 관련 하나씩 두 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계속 얘기 나왔는데 사회적 소수자를 과도하게 옹호할 경우에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오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구시장으로 계실 때 대구 퀴어 문화 축제 관련해가지고 차량 진입을 못하게 행정력 동원해서 막으셨고 이게 항소심에서도 대구시의 책임이 인정돼서 집회 자유를 침해한 거가 일부 인정이 됐습니다. 700만 원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셔도 이 퀴어 문화 축제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금지라든가 이런 식의 방향을 갖고 계신 건지가 하나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후보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이제 언론이 질문할 자유도 있으면 후보께서는 질문을 답변을 거부할 자유도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대구 MBC 취재를 거부를 하셨다가 이게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서 취재를 방해해서 안 된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좀 악용될 소지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이 되셔도 예전에 윤 전 대통령도 뭐 전용기에 특정 언론사를 안 태운다거나 뭐 도어 스태핑에서 갈등을 일으킨다 이런 게 논란이 됐었는데 그 후보님의 언론관이 조금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갖고 이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퀴어 문화 축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오해가 참 많습니다. 나는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한 적이 없고 퀴어 문화 축제를 열고자 하는 그 장소는 집회 시위 금지 구역입니다. 집시법 12조에 보면 집회 시위 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구역에서 교통을 차단을 하고 시위하는 것은 그것은 도로 점용권의 침해다. 도로 점용 허가를 해준 일이 없어요. 응? 예컨대 고속도로에서 집회 시위하는 게 금지되어 있잖아요. 집시법 12조에 보면. 그리고 대구 시내에도 8개 도로는 집회 시위가 금지되어 있어요. 금지 지역에서 집회 시위하는 거는 그건 부당하다. 그래서 딴 데 가서 해라. 그래 했는데 강행을 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도로 점용 허가는 행정관청에 있습니다. 집회 시위 금지 구역에. 점용허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 대집행을 하려고 했던 건데 시작하면서 보니까 이미 경찰도 그쪽에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중지하고 그만해라. 그럼 마음대로 해라. 그래 한 겁니다. 아마
작년에 기어 축제는 경찰하고 협의가 잘 돼가지고 대구 시내의 집회 시위 금지 구역에서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구역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국민들도 그렇고 언론기관에 오해가 좀 있었다. 그래 좀 알아주시고, 두 번째, 대구 MBC 취재 거부를 한 일이 없습니다. 대신 처음에 우리가 TK 신공항을 할 때 법안이 정말 대구 경북 500만 시도민의 염원인데 대구 MBC에서 시사 토크쇼를 하면서 이거 공항 안 된다. 활주로도 2.75km 빼야 안 된다. 활주로는 3.8km입니다. 법안에. 그래 거짓말로 방송을 해서 우리 그 시정을 좀 해달라. 몇 번 요구를 했는데 시정을 안 해요. 그러면 거짓말 방송하고는 이야기 못 하겠다. 나는 취재를 거부한다. 내가 취재를 거부한다고 했어요. 내가.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지시를 내가 왜 합니까? 그럼 못하죠? 자기들도 자유가 있는데. 시장은 거짓말 방송하고는 취재에 응할 수가 없다. 그게 한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대구 MBC에서 대구 경북 기자협회를 탈퇴를 했어요. 탈퇴를 하니까 대구 경북 기자협회 탈퇴를 하면 시청의 포스를 그냥 들 수가 없어요. 협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를 갖다가 철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내용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그래 덮어 씌우니까 오늘 오마이뉴스에서 좋은 거 물어봤네. 해명을 해야지. 세 번째, 나는 언론을 통해서 셀럽이 된 사람입니다. 검사할 때 얼마나 타이트한 조직에 있었습니까? 검찰총장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할 때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언론입니다. 내가 왜 언론과 긴장관계를 갖겠어요? 그런데 좀 팩트에 기반을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면 뭐라도 대답하죠. 그런데 아예 뜬소문, 낭설, 팩트가 아닌 거 가지고 질문을 하시니까 내가 무슨 말 하겠어요? 어제도 무슨 말 하겠어요? 답답하다 이겁니다. 아마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분기별로 기자간담회를 할 겁니다. 프리토킹하는 식으로. 대통령 되면 대통령실의 기자회견은 약속 대련 아닙니까? 네 이거 물으라. 답변 내 이거 할게. 그래 하잖아요 지금. 그게 관행이잖아요. 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구시장 할 때도 매달 한 번 기자실에 가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시정 질의 응답을 자유스럽게 했습니다. 매달 했습니다. 대구시 기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연두 기자회견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4번 정도 분기별로 기자분들 모아놓고 국정에 관해서 프리토킹을 할 겁니다. 언론 플랜드한 사람으로 내가 셀럽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언론을 편가르게 하고 적대시합니까? MBC가 내를 그래 핍박해도 내 MBC 출연하잖아요. 그리고 돈 많이 벌어줬잖아요. 광고 많이 들고. 오늘은 이 정도 할까요?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